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LI넥셀의 이우철 관입니다. 제 발표는 많은 분들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최근에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앞으로 이제 무인 체계가 많이 많아질 텐데, 얘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또 기술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많이 고민한 내용을 좀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전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전운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좀 전술적인 효과가 하나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계속 이제 해군분들 보시면 계속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러시아 이 수병 관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자폭형 USB를 좀 쳐다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실제 다양한 어떤 무기체계나 이런 게 함정이 있었지만, 실제 이 작은 이 자폭형 USB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기관, 이 중기관총을 꺼내 들어서 이 수병들이 직접 지금 조치를 하는 영상입니다. 결국 이 자폭이 돼서 이 격침이 좀 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무인수상정을 여러 대를 운영을 함으로써 격침이 되겠느냐라고 했지만, 첫 번째 1차 충돌을 하고 2차 충돌할 때는 저렇게 뚫려 있는 곳을 다시 들어가서 아예 격침을 해버리는 전술적인 효과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흑해 함대를 다리에 묶어놓는 이 전술적인 이 성공을 좀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통신 체계에 대한 변형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술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지리정보 시스템하고 포병의 사격 체계하고 서로 연동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시파이 체계에서는 한 20분 정도의 의사 결정하는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됐었지만, 지금 거의 1분 이내에 모든 결정과 타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회사도 요 전장에서 계속 많은 데이터를 얻고 실제 이제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발전을 좀 시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무인체계 개발된 현황을 굉장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육본에 있는 어떤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이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해군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 관련된 또는 위성 GPS 관련된 부분까지도 KPS 관련된 사업을 참여하면서 전 지역에 대한 어떤 이 무인체계와 유인체계를 통합으로 하는 이런 네트워크 부분과 운영하는 기술의 개발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인 수상체계 관련돼서 굉장히 한 10여 년 동안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넥선이 뭐 조선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된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8종의 어떤 배들을 현재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몇 종을 더 만들어서 실제 우리 해군이 좀 신뢰감 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이 미군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던 이 사업인데, 워터젯 2기로에서 한 12톤 정도 되는 형태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센서들을 탑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한 사례가 좀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해상학교 4에서의 실외 운영, 자율항해하고 원격 항해를 다 통용 정도 수행했던 결과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함에 탑재할 수 있는 함탑재용 USB도 이미 만들었고, 현재 좀 설계 단계에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리전 하기 위한 기리전 USB 형태를 해양원하고 같이 기술 개발했고, 2종 플랫폼 간에 통제하는 기술들을 같이 기술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탑재 USB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이 기술들을 저희들이 갖고 기술 개발하고 있고, 맨 좌측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이 모함을 추종하고 자동으로 진해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기술을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해군에서 함탑재하기 위한 요소 기술로 적용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이건 애니메이션은 아니고요. 실제 해석하는 툴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에
용량이라든지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 동시에 다 넣어서 안정적으로 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인 수상정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을 현재 계속 개발하고 있고 10.7mm뿐만 아니라 20mm RCWS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아마 내년 초에 실사격 시험을 할 예정에 있고 지금 림팩 훈련 때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를 할 때 비궁 발사대도 개발이 완료가 돼 있어서 현재는 미국 USB 무인수상정에다 탑재해서 발사 시험을 했지만 곧 우리나라에서 만든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무인수상정에 탑재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유인함정과 어떤 동원 선박을 무인화하기 위한 기술도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해군에서 이제 바라쿠타 표적정을 운영하다가 운영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주셔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아까 오픈하기 전에 자폭형 USB 부분들이 나와 있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국내에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기술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집은 뭐 그냥 하면 현재는 외론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적인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은 이건 굉장히 예전 버전이긴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무인 체계를 일일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어떤 미션과 방향만 줄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네 척의 무인수상정이 이 타겟 골까지 이동하면서 각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시뮬레이션 사격에서 저희들이 계속 학습을 시키는 부분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스타링크를 가지고 미국 분이 갖고 계셨던 걸 잠깐 저희들이 빌려서 썼었는데 스타링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80노티칼 마일의 무인수상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투 시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자폭형 USB를 운영하는 것처럼 굳이 함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이 자폭형 USB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배경과 통신 환경이 구축이 됐다는 걸 저희들이 분석을 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비행 처리기를 저희들이 체계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해군에 전력하는 부분들을 좀 지원을 좀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자율비행 처리기 기술뿐만 아니라 군집으로 운영을 해서 해저 지형을 동시에 이 큐루트를 빠른 시간에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도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기뢰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관련돼서는 대략큰 무인기를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해서 각각의 임무를 부여해서 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좀 하고 있고 지금은 캔서 발사 드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스위치 블랙 600하고 동등한 개념으로 발사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항공원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 이게 곧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이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대, 한 100대든 50대든 동시에 띄워놓고선 일일이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션을 줌으로써 이 무인기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율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 AI 전술 참모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 결심을 지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군집으로 지휘 통제하는 기술 부분들을 MRL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집으로 운영하는 기술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상용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지만 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공통 아키텍처 프레임 기술을 개발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핵심 기술이나 기술 부분들을 계속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 DMO 작전을 이 군산 해양 작전을 지원하는 개념을 저희들로 참고해서 기술을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JADC2 전략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이 기술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런 부분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AI 기반의 통합 지휘 통제 체계는 4가지 꼭지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유무인 복합 체계,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를 저희들이 팔로우를 좀 하고 있고, 특히 미 해군에서는 우마라고 무인 체계에 대한 전용 아키텍처 부분들 또는 이 UUV에 대한 전용 아키텍처를 개발해서 이 공통화하고 규격화하는 부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도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빠르게 연구개발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저희도 충분히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같이 할 거냐, 이 해군에서 결정만 되면 충분히 국내에도 빠르게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 지휘통제 체계 자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안을 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해양 무위 체계를 위한 전용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걸 규격화해서 해군이 통제함으로써 어느 회사에서 만들건 국내든 해외든 제품을 빠르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개념이 꼭 필요하고, 그걸 해군에서 계속 리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런 이 해양에 대한 다소 유무의 복합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계속 개념을 안을 잡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이런 이 무인 체계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 아키텍처 기술 개발하는 뿐만 아니라 함정에다가 설치하거나 지상에 설치해서 통합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개념 부분도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안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신경 써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무인 체계 기술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이 축적이 좀 돼 있는 상태이고, 걔를 어떻게 다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을 할 거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아마 해군이 가지고 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술 자체는 현재 국내 기술로 뭐 네이버나 여러분들 우버도 불어하지만 카카오택시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술이 이미 국내에 다 있다. 근데 이거를 해군 환경, 해군에서 운영하는 환경과 이 해상 환경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잘 엮을 거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토론과 방향을 통해가지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저 같은 엔지니어는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 좀 돼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